practice. common practice. practice 하면 주로 여러분 연습 훈련으로 많이 봤을 텐데요. 같이 붙어서 common practice라고 하면 일반적인 습관, 관습, 흔한 일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의례적으로 자주 하게 되는 일,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일, 그 정도요. display라고 하면 뭘까요? 진열하다, 내보이다. 그래서 가게 같은 데 가면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반대말로 하면요. 숨기다, hide 정도 생각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heel이라고 하면 바퀴인데 우리 교재에서는 치즈 덩어리로 나오던데 우리는 흔히 슬라이스 치즈 이거 생각하겠지만 가끔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데 무슨 풍물 이런 거 보면 치즈인데 이렇게 바퀴처럼 둥그렇게 큰 치즈 덩어리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바퀴지만 지문 속에서는 둥그렇게 생긴 치즈 덩어리에 관련된 표현으로 등장하게 되니까 본문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 for some time이라고 하니까 얼마 동안, some time 동안이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발음도 ceremoniously인데 이 단어는 아시죠? ceremony, 의식, 격식. 그래서 특히 왜 운동선수를 슛하고 나면 특이한 세러모니 같은 거 막 이렇게 생각한다, 한다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여기에서 나와서요. ceremonially라고 하면 의식적으로, 뭐 의식의 어떤 절차로, 형식적으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요거랑 같이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at a later date라고 하니까 later date다, 후에, 나중에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gradually. 점차, 서서히 이런 거예요. 갑자기 증가하는 게 아니라 gradually. 점차, 서서히 이런 의미가 되고요. grain이라고 하면 알갱이, 곡물. 곡물의 알갱이 하나, 이런 것도 grain이라고 하는데 본문에는 어떻게 나올까? poison은요. 동사로 하면 독살하다인데 명사로 하면 독약 이런 거거든요. 얘 활약이 크니까 별표를 좀 잘 해두시고 remedy 치료, 약 혹은 해결책. contain이라고 하면 들어있다, 포함하다인데 컨테이너 많이 들어보셨죠? 컨테이너이라고 하면 그릇. 이거 용기 내다가 아니라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용기 이런 거 할 때요. 컨테이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흔히 부둣가 선착장 갈 때 뭐 큰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컨테이너 얘기하잖아요. 컨테인이라고 하면 들어있다, 포함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doubt. B가 묵음이에요. 그래서 의심, 의혹. protect, 보호하다, 지키다. inaccurate. 요거부터 알아두세요. accurate라고 하면 정확한. 앞에 in이 붙으니까 부정확한, 정확하지 않은. accurate, inaccurate. 됐습니까? misleading, 조심하세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현혹시키는 이런 뜻인데 여러분 leading이라고 하면요. 뭐예요? 가장 중요한, leading, 선두의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misleading이라고 하면 요거는 반대말 관계라기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현혹시키는 반대말 관계가 좀 아니죠. 조심해서 명확하게 leading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선두에 있는, 선두의, misleading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현혹시키는. 비교해서 잘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3쪽에 있는 food expression 네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Her father is the big cheese in this company. 그 아버지는 말이야. 그의 아버지는, her father니까 그녀의 아버지는 이 회사에서 엄청난 큰 치즈야. 이게 무슨 말일까? 이때 빅 치즈는요. very important person 이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영어에 있어서 왜 치즈가 제일 중요한 사람의 의미를 갖게 됐을까? 비하인드 스토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다. The big cheese.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냐라고 했더니 The expression the big cheese라는 표현은 most likely라고 하면 덩어리로 알아두세요. 아마도 추측하는 거예요. 아마도 came from 어디에서 왔을 거다? 미국에서 왔을 거다. 20세기 초기에 추정컨대 20세기 초 미국에서 시작된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 유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most likely라고 하면 아마도 정도요.
back then, 그때에 it was a common practice라고 해서 요거 한번 봐두세요. 그 당시에 그것은 common practice다라고 하니까 뭘까요? 흔한 일반적인 관습이었다라고 해서 요게 나타내는 게 뭘까요? 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it 그러면 앞에서 어떤 한 번 언급된 거, 그래서 앞으로 갔는데요. 딱히 그쵸, 뭔가를 나타내는 게 찾기가 힘든, 좀 더 뒤로 가보세요. 이것은 뭐다? 아,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뒤에 보니까 display, 진열하는 거예요. A big wheel of cheese. 여기에서 a big wheel of cheese라고 하니까는 아, 치즈 큰 둥그러니 한 덩어리요. 그렇죠? 따라서 a big wheel of cheese라고 하면 큰 치즈 한 덩어리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치즈 큰 한 덩어리를 전시를 하더라. 어디에다가? 아주 큰 공공 행사. From sometime, 한동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문. it가 나타낸 게 뭘까요? 뭐가 일반적인 관습이었을까요? 딱 보니까 한동안 굉장히 큰 공공의 행사에서 얼마 동안 큰 치즈 덩어리를 전시하는 거, 보여주는 거. 그게 아주 일반적인 관습이더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얘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나타내는 것은 누구냐?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흔한 일반적인 관습이잖아요. 그 원래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가 주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to부터 여기까지. 근데 얘가 주어 자리 앞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분수도 이런 가분수가 없어. 주어가 너무 길어가고 머리가 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어색하게 느낄 수 있겠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to 부정사 구 이런 게 주어 자리에 오잖아요. 그러면 뒤로 빼는 거예요. 빼고 원래 자리는 누구? 가짜 주어 it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짜 주어. 그럼 얘가 나타낸 진짜 주어는 뒤에 to 이하가 되는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의 it에 있어서도 한번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전시를 해놨다가 자, 그리고 나서는 it would then, 그리고 나서 would be ceremonially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의식의 절차로 be cut, 잘려지곤 했습니다. 잘라지곤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때 would는요, 뭐뭐 하곤 했다 라고 해서 과거에 좀 자주 반복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뭐뭐 하곤 했다, 그 정도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얘는 뭘까요? 아까 it는 to 이하로 보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의식의 절차로서 어떻게 at a later date라고 하니까 나중에 be cut up, 잘려지곤 했습니다. 잘라지곤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치즈 덩어리가 되는 거죠. 다르죠. 누구에 의해서? 중요한 사람에 의해서. 아, 그래서 빅치즈라는 게 중요한 사람을 나타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데서 유래를 찾을 수가 있겠구나. 그쵸?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예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찾아보면, 예를 들어보면 1911년 미국의 대통령 윌리엄 하월 태프트라는 사람이 cut up, 잘랐습니다. 큰 치즈 덩어리를, a big cheese wheel, 큰 치즈 덩어리를 잘랐습니다. at an event in Chicago, 시카고의 어떤 한 행사에서 치즈 커팅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점차, 점점 the expression, 표현, the big cheese, 이것은 또 나왔네요. take on 이라고 하면 뭐죠? 어떤 의미를 띠다 라고 했잖아요. mean 같은 거. 그래서 어떤 의미를 띠더라, 뭐를 the meaning of, 이런 의미를 띠게 됐습니다 라고 해서요. 자, 큰 치즈 덩어리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행사 같은 데 진열을 해놓는,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유명한 사람이 와서 이제 그걸 커팅하는, 우리는 케이크 커팅이라는 거, 테이프 커팅 이런 거는 봤었어도 옛날에는 또 이렇게 행사에 치즈 진열해 놓고 또 그걸 유명한 사람이 와서 커팅하는 그런 common practice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빅치즈는 뭘 나타낼까요? 아, 그래서 a person of great power or importance. 아, 막강한 권력이나 아니면 어떤 중요성, 중요한 그런 인물, 이런 것을 나타낼 때 the big cheese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비하인드 스토리 읽고 나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것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앞으로 한번 가봤더니 뭐라고요? Her father is the big cheese in this company 라고 했더니 그거는 a very important person
in this company 라는 의미가 되는구나. 좋습니까? 그 과정에서 큰 건 없지만 이때 이 가짜 주어, 요거는 이번 레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법 중, 특히 교재 2과에 있어서 아주 힘을 주어서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어법사항이니까 요거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True or false?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11년 미국의 대통령 태프트는 cut up a big cheese wheel at an event. 이건 맞네요. 우리 지문에 있어서는 시카고에서 있었던 행사다 구체적으로까지 나왔지만 어쨌든 얘는 맞는 거니까 이럴 때는 true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 2과에 있어서는 각 한 페이지에 한 가지 이야기가 food expressions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약 특강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각 그 표현 하나의 설명이 있어서 위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치하는 것은 100% 다 가능해요.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하나씩 체크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을 테니까 정확하게 꼼꼼히 정독을 한번 해두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키포인트. 오늘은요, 이 가주어 it가 제일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짜 주어 it다. 뭐냐? 대표적으로요, 주어가 좀 길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to 부정사 구가 오거나 심지어는 that-절이요. that 다음에 주어 동사에 절이 오잖아요. 얘네들이 주어 자리에 가면 주어가 좀 너무 길어 보이는, 그쵸? 그러니까 조금 영어에서는 부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특히 이런 녀석들이 오면 어떻게? 뒤로 보내자. 뒤로 보내고 그럼 원래 주어가 있었던 자리에 누구? 가짜 주어 it를 쓰자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 있어서는요, 가짜 주어는 it 딱 하나밖에 없어요. this도 안 되고 that도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주어 자리에 딱 박아두는 가짜 주어는 영어에 있어서 it밖에 없구나. 그럼 진짜 주어는 어디? 문장 뒤에 to 부정사 구나 대절에서 찾으면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it's impossible. 그건 불가능해요. 그게 뭔데요? 봤더니 to get there in time. in time, 제 시간에 거기에 도착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to get there in time is impossible. 그러면 조금 어색한 그거보다는 가짜 주어 it를 쓰고 진짜 주어는 뒤로 보내는 게 좋겠구나. 여기 보세요. It is certain.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게 확실합니다. 그게 뭔데? that 이하. that she left. 그녀가 떠난 거. 그거 확실합니다. 라고 해서 진짜 주어는 that she left가 되는구나.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일반적으로 주어가 to 부정사고 대절 요럴 때는 좀 뒤로 빼고 그러면 진짜 주어 자리엔 가짜 누구? it를 넣어둡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확인하느냐? displace래, to displace래. 이거 우리 지문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It was common practice. 그것은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게 뭔데? 딱 봤을 때 원형은 오면 안 되죠. to 이하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to display. 아니면 대절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동사 원형만 띡 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게 전시를 하더라. 큰 치즈 덩어리를 어디에다가 아주 큰 공공의 행사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우리 본문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뒤에 어법 그래머 설명하는 랭귀지 포커스 파트 있잖아요. 거기 가니까 가주어 it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요. It is easy. 그것은 쉽더라. 뭐가 쉬운 거예요? To drive the car. 자동차 운전하는 건 쉽더라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운전하는 건 쉽다. 근데 때로는요. 이렇게 to 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for 이하가 to 부정사 하는 게 쉽더라 라고 해서 이 to 부정사의 행동을 하는 요 동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냐? 그걸 여기에서 나타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건 쉬워. 운전하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딱 쓰면
내가 운전하는 거 그건 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녀에게 있어서 운전하기 쉽다 그러면 it is easy for her to drive the car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to 부정사 다음에 to 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 요 행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걸 나타낼 때는 for 목적격을 쓰면 되겠구나.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It's very nice of you too 라고 해서 very nice. 굉장히 친절합니다. 뭐가 친절하냐라고 했더니 to이에요. 가짜 주어, 진짜 주어. Show me the way 하면 나한테 길을 보여준다, 길을 안내하는 거. 그러니까 it, 그건 굉장히 친절한 일이군요. 자, 뭐가 나한테 길 안내를 해주시더니 참 친절하시군요. 인데 요때는 누가 당신이구나. 네가 나한테 길을 안내해 주다니 넌 참 친절한 애구나. 인데 보세요. 여기서는 for를 써놓고 여기엔 누굴 썼어요? of를 썼어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 1, 2분 사이에 뻥칠 수가 있으세요? 분명히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한 가지 요렇게 사람의 성향, 성질, 성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of 목적격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일 때는 누구? for 목적격을 쓰는데 단 하나.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예를 들면 nice, kind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nice도 있고 kind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보 같다라고 한다면 뭐랄까 뭐 silly 이런 것도 괜찮고 foolish 이런 것도 괜찮고 사람의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오게 되면 그때는 of를 쓰게 됩니다. 요것도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예문이 되더라고요.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in math class 수학 시간에 Mary가 volunteered 자원했습니다. to solve a problem 문제 풀겠다고 학급의 앞에서 나가서 그렇죠? But it was difficult 어려웠습니다. 풀기에 어려웠습니다. by herself 혼자이므로 문제 풀기가 어려웠습니다 라고 해서 가짜 주어는 알겠어요. 진짜 주어 그게 어려웠다. 뭐가? 문제 푸는 게 혼자서. 근데 누구에게? 그녀에게 있어서 그녀가 문제 푸는 거 어려웠습니다 라고 할 때는 둘 중에 뭐예요? difficult 이거는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일반적으로는 for 쓰면 된다. 근데 nice라든가 kind라든가 그쵸 뭐 foolish 이런 게 나오게 되면 of를 쓰게 된다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가주어에 관련돼서 왜 가주어가 필요했고 영어 가주어에는 어떤 형태가 있고 진짜 주어에는 어떤 형태가 주로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가주어 it 다음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형태까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요 would 한 번만 짚고 갈게요. 우리 본문에 있어서는 뭐뭐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사람이 와서 이제 커팅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즈를 조각을 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would 나왔잖아요. 알고 있는 would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것도요 선생님이 엄선한 예문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조동사 would다라고 하면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 있을 거라고 8시엔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서요. 이때는요 일반적인 조동사 will 있잖아요. 그거의 과거 형태를 쓰면 되는 거예요. will, 그거의 과거 형태다 would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건 뭘까요? Would you open the door for me, please? 절 위해서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굉장히 공손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의 바르게 Would you? 이렇게 해요. When my parents were away 우리 부모님 딴 데 가 계실 때 멀리 가 계셨을 때 우리 할머니가 take care of me 나를 보살펴 주시곤 했다라고 해서 요거는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에 어떤 반복되었던 일 이런 거 나타낼 때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요 뜻이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요 문장이었어요. 교재. It would 이때 cheese는 be ceremonially cut off 의식의 절차로 잘라졌습니다. 나중에 중요한 사람에 의해서인데 주로 의식이었으니까 주로 진절도 하고 유명한 사람이 오면 주로 유명한 사람이 자르곤 했습니다 라고 해서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에 반복된 행동에 대해서 요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쓰이고 있는 분명히 여러분 어법 같은 데 있어서 한번 확인하실 거예요. 그래서 would가
과거에 반복적으로 좀 계속되었던 행동을 나타낼 때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로 지문에 쓰이고 있으니까 다른 would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정리해두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예문 필요 없어요. 요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The big cheese는 좀 쉬워요. The big cheese는 뭐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나타내는 거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음식에다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어쨌든 영어에서는 cheese.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salt. 소금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소금이다 라고 했는데 take what she says 라고 하니까 take, 취하여라, take 하여라. what she says 라고 하니까 그녀가 말한 것을 with, 어떻게 해요? a grain of salt 라고 했는데 이때 grain이요. 곡물도 되지만 알갱이. 그러면 a grain of salt 라고 하면 소금 알갱이 하나 정도의 소금 알갱이 하나? 아주 적은 소량의 소금 이거잖아요. 그럼 직역하면 그녀가 말하는 거를 take, 들어라인데 약간의 소금을 쳐서 약간의 소금을 가지고 그녀 말을 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의 소금? 그게 뭐하는 역할이지? 의미는요, 이거래요. 그녀 말하는 걸 약간의 소금을 쳐서 들어라. Don't believe, 믿지 말라는 거래요. Everything. 모든 거는 모든 건데 그녀가 말하는 거 모든 거 믿지 마라. 그러니까 그녀 말한 거 듣는데 약간 소금을 쳐라. 뭔가 소금이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약간 소금을 쳐서 들어. 그러니까 약간 가감해서 들어. 다 믿지는 마. 왜 하필 소금일까? 비하인드 스토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ong ago, 옛날 옛적에 아주 옛날에 there lived a king. 왕이 살았습니다. 어떤 왕이냐면 feared, 두려워했어요. 뭘 두려워하냐면 being poisoned. 저 ed 붙고 이런 거 보니까 얘가 동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poison 동사는 독살시키다, 독으로 죽이다 거든요. 근데 fear 동사는요, 뒤에 목적어 자리에 동사가 오게 되면 이렇게 동명사 형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poisoning이 아니라 being poisoned 썼을까요? 뒤에 한번 봐보세요. by 누구? 적에 의해서 독살을 당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지 누구 죽이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왕이 있었는데 적에 의해서 독살되어지는 거, 독살 당하는 거, 이것을 두려워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being poisoned. 됐죠? 그래서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for a remedy. 치료약을 위한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인데요. 여기서는 전치사. 이거는 독이라는 명사로 쓰이고 있거든요. 독에 대비한, 독에 맞서는 치료약을 위한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할 때 이때는요. 누가 들어가면 좋으냐? against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서 뭐뭐에 반대해서 뭐뭐에 맞서서 뭐뭐에 대비한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독에 대비한 치료약을 만드는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왜? 독살 당하는 게 무서우니까. 그러면서 his recipe, 그의 그 레시피는 contain 있잖아요.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와, 72개 ingredients 배웠잖아요. 재료. 무려 재료가 72가지가 들어가는데 including 나왔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including 하고서 명사들 뒤에 쭉쭉 나오는 거 볼 텐데요. 뭐뭐를 포함한 이라고 하는 뭐뭐를 포함해서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래서 뭐뭐뭐 뒤에 좀 나열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나뭇잎과 그 다음에 견과류 이런 걸 포함해서 우와 72가지의 재료. 굉장히 정성 들여서 죽기 싫으니까 만든 거예요. 그런데 in the last line of his recipe, 그 레시피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썼대요. He wrote with a grain of salt라고요. 마지막에 이 문구를 썼대요. 근데 this line, 이 마지막 문구 줄이 became very famous.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때 since, 자, 우리 두 가지 배웠어요. 이래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지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반드시 구분해야죠. 왜? 배웠으니까. 보세요.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The grain of salt라고 하니까 약간 미량의 소금 있잖아요. 소금 알갱이. 그것은 was the deciding, 이거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deciding. 여러분 decide 하면 결심하다 라는 동사 알잖아요. deciding, 결정적인 재료였다. 뭐 하는 데 있어서 protecting, 보호하는 거예요. 어디에 대비해서, 어디에 맞서서 being poisoned니까 역시 뭐예요? 독살되어지는 거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 중요한 재료, 그것이 약간의 소금이었기 때문에 라고 해서 이쪽으로 가네요. 뭐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분이었기 때문에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뭔가 레시피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결정적인 그러한 재료였기 때문에 요 라인이 유명하게 된. 그래서 왜 레머디를 만들었어요? 독살 당할까봐. 거기에 대한 치료책, 치료약 이런 걸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later, 후에 the expression, 표현 뭡니까? take something with a grain of salt라고 하면 뭔가를 취하여라, 뭔가를 take 하여라 with a grain of salt라고 하니까 a grain, 알갱이 하나 하지 말고요. 약간의 소금을 쳐서, 소금을 가지고서 그것을 취하여라 라는 원래 의미는 있는 것 같지만 이 표현은 came to have the meaning,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소금을 쳐서 들어, 다 믿지 마,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이건 좀 이따가요. a little bit of가 약간의예요. 약간의 뭐뭐는 help, 도와줍니다. 뭘 도와주느냐? 보호하는데요. against, 어디에 맞서서? 그쵸? 정확하지 않거나 inaccurate, 정확하지 않거나 misleading, 그쵸? 현혹시킬 수 있는 정보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요거는요 문맥에 맞게 한번 바꿔보세요. 이런 정보에 의해서 여기서는 독살을 당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거, 어쨌든 뭐뭐에 의해서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 이거를 도와주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전치사 나와 있죠. 뭐뭐에 의해서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거, 그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더라 라고 하니까 나쁜 영향을 주는 거는, 독살시키는 것은 포이즈닝이지만, 그쵸, 뭐뭐 되어지는 거니까 여기서는 being poisoned 라고 써야 맞는 게 되는 거구나. 알겠죠? 그래서 요것도요, 그냥만 보지 말고, 그러면 결국에 있어서는 뭐가 약간 들어가면 좋을까? 다 믿지 말고 약간 소금 같은 걸 좀 쳐서, 뭔가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라는. 그래서 약간의, 여기는 doubt가 들어가는 거예요. 약간의 의심. 그래서 약간의 의심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러면 안 좋은 거에 의해서, 부정확하거나 잘못 현혹시키는 정보에 의해서 being poisoned, 즉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보호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더라. 그러면요, which 쓰면 좋을까요? that 쓰면 좋을까요? 선생님, which면 관계대명사 미닝을 꾸며주나요? 근데 뒤에 보세요. 뭐가 있어요? 뒤에 하나도 빠지지 않는 완전한 절. 이것은 도와주더라,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해서 빠진 성분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뭘 쓰냐면 동격의 that을 쓰는 거예요. 의미는 의미인데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that 뒤에서 고스란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의미하고 뒤에 있는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라는 것을 연결시켜 주는 거. 이럴 때는요, 동격의 that을 쓰게 되고, 동격의 that은 뒤에 완전한 절이 오게 되니까 관계대명사 위치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요건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파트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있어서 마지막 내용들 다 정리가 됐으니까 마지막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구문 설명하고, 특히 마지막 이 부분은요, 구문 설명을 듣고 한 번 더 하면 훨씬 수월할 수 있을 거예요.